누군가에겐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누군가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주는 게임. 사람들은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게임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말이죠. 우리는 대체 왜 게임에 열광하는 걸까요?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요한 하유지마.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호모 루덴스, 즉 유의하는 인간이란 신조어를 제시했습니다. 고대 이후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문화의 동력은 이러한 유의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놀이와 그 다양한 양태에 있다고 단언했죠.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는 게임을 합니다. 즐거움, 몰입, 성취,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죠. 2000년대 이후 급성장을 거듭한 게임 산업은 1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가장 손쉬운 놀이거리가 됐죠.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게임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과연 그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IT가 만든 게임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게임의 역사는 패키지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다시 모바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보다 실감나고 빠르게 진화해온 게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기호를 선도하는 IT가 있었죠.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현실과 상상을 뛰어넘는 생생한 화면을 전달하고 있는 게임. 그렇다면 처음 등장한 게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중에게 게임이 소개된 시기는 1971년. 미국의 게임 개발자 놀런 부시넬이 발표한 컴퓨터 스페이스입니다. 이 아케이드 게임은 동전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쇼핑몰이나 휴게소 등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가 되었죠. 게임이 가정으로 들어온 것은 디지털 게임기의 소형, 경량화가 시작된 1980년대. 이는 오락실 게임기에서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로의 전환기였습니다. 특히 슈퍼마리오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콘솔 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죠.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며 저장 매체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플로피 디스크에서 CD로의 변혁이 일어나며 컴퓨터 게임은 콘솔 게임의 경쟁자로 부상했죠. 일단은 게임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 카트리지 이쪽에서 이제 CD나 DVD 뭐 이쪽으로 옮겨온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예 스트리밍으로 지금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이 카트리지나 플로피 디스크에서 CD로 옮겨오면서 저장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플로피 디스크는 한 장에 한 1메가, 2메가 정도입니다. 근데 CD는 한 장에 한 650메가, 뭐 블루레이는 4기가 넘어가니까요. 통해서 굉장히 좋은 그래픽과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이제 담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띠리디리디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음이 나왔던 것들이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어떤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게임을 즐기도록 도와준 거죠. 이처럼 표현의 한계가 깨지면서 고품질의 게임이 물밀듯 쏟아지기 시작한 시기. 막 발전하기 시작한 국내 게임 시장은 미국과 일본을 쫓아가는 형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급성장을 맞이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돼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들어와서 개인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도 즐기고 PC 통신도 즐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 관계 같은 것들이 형성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는데, 실제적으로 9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이제 변화를 줬던 게 그 IMF입니다. IMF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깔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자가 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PC방을 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들이 그때 당시에 나오는 게임들이 고사양을 요구하게 되니까 일반 집에서 즐길 수 없는 게임들을 PC방에 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돼 나오는 게임들이 이제 그때 1998년도 정도 되면 이제 완성도 있는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후반은 디지털 게임이 산업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전국에 PC방 열풍이 불었고 국내 최초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이 등장. 게다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채팅창을 이용한 게임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e스포츠의 열기는 연구 논문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불법 복제가 만연하던 시절 한 인기 게임이 무려 300만 장이라는 판매고를 올린 것은 유명한 일화죠. 게임 시장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들로 유지해가는 구조였죠.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히트치고 PC방이 그러니까 PC방이라는 인프라가 전국에 깔리면서 이 PC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게임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업체들, 바람의 나라를 만든 넥슨이니 아니면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니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일반 가정으로까지 빠르게 보급된 인터넷. 랜선만 연결하면 누구와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인터넷은 온라인 PC 게임을 유행시켰습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인 e스포츠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죠. 바로 프로게이머. 임요환, 홍진호 등 스타 게이머의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따로 게임 채널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 당시의 열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실시간 전략 게임의 최강자 이영호 전 프로게이머를 찾아갔습니다. 프로리그 최다 우승, 최다 상금 획득, 최연소 리그 100승 달성 등 타이틀도 다양합니다. 왼손은 단축키를 누르다 찢어진 상처가 선명합니다. 방대한 연습량으로 재활 훈련도 받아야 했던 그. 은퇴 후에도 게임 방송을 진행할 만큼 게임 사랑은 여전했는데요. 화려했던 그 시절, e스포츠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단 제가 했을 때도 인기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저도 좋아했고 제 주위 남자 친구들도 다 좋아하고 뭐 형들부터 해가지고 다 스타는 거의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매력을 찾아보면 일단 1대1로 게임을 하는 거고 승부의 세계잖아요. 정말 그런 승부의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1대1로 정말 막 처절하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게임 자체가 신기한 전략, 이런 거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는 이영호 선수. 아쉽게도 스타리그는 올해 10월을 끝으로 14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성장통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e스포츠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길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초창기 게임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을까요? 연이어 4가지의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동차를 이용한 레이싱 게임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바로 게임의 그래픽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술. 한 해 만여 건의 게임이 출시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게임 속 그래픽이 발전한 이유죠. IT 업계 입장에서 게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GPU인데요. 이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인데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은 대부분 다 오로지 게임을 위해서 발전시켰던, 그리고 게임에서 3D 표현을 원활하게 위해서 발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하드웨어거든요.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된 연산으로 처리된 것을 비주얼라이즈화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게임들이 실제로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 거죠. (3D) 그래픽은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영화. 실제 촬영한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입혀 상상 속 이미지를 현실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생한 화면이 이제 게임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판교. 이곳에서라면 3D 게임이 가능해진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3D 게임을 제작 중인 한 게임 회사. 사람들이 감동받고 재밌어하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랍니다. 이곳에선 최근 3D 그래픽을 기반으로 온라인 액션 전략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감나는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게임 모델링을 담당하는 김재광 팀장은 게임 제작에 있어 무엇보다 엔진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임 엔진이란 무엇일까요? 영화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미리 렌더링 과정이라고 이 맥스 프로그램에서 뭐 하루 내지 일주일 이상 이렇게 프로세싱을 돌려서 그 만들어진 영상을 3분 내지 뭐 4분 요런 정도의 영상을 내보내면 끝이지만, 그 과정은 사실 게임에서는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렌더링 과정을 실시간 단위로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엔진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선 무수한 작업이 뒷받침됩니다. 기획, 개발, 그래픽으로 나눠진 다양한 부서. 이들이 힘을 합쳐 무려 8년 동안 하나의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그중 그래픽팀은 요새 밤잠을 잊을 정도로 바쁩니다. 캐릭터와 배경, 그 외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사실감 있게 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발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바로 게임 엔진이죠. 엔진은 게임을 만드는 도구들에 있어서 총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저가 원하면은 그 만들어져 있는 환경에서 그 캐릭터나 뭐 배경이나 이렇게 해서 쉽게 게임을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진화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저희가 표현을 하면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괜찮은 부분을 합성을 해서 저희가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필름마다 하나하나씩 가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은 실시간으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엔진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게임을 만들 때 필요한 기초적인 도구와 재료를 모아놓은 툴입니다. 예전엔 게임을 만들 때마다 그에 맞는 게임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길게는 수십 년의 개발 기간을 요했죠. 하지만 최근엔 하나의 엔진으로 여러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라는 뼈대 위에 살을 붙여 완성되는 게임은 보다 실감나게 유저들에게 전달되죠.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고 리얼리티를 제공하는 게임 제작 과정. 이들이 원하는 게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획을 통해서 캐릭터가 나오면 그게 컨셉 단계에서
이미지가 되고 그거를 제가 구체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이 마치 조물주의 느낌이랄까? 없는 곳에서 창조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물론 조물주의 고통도 따르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저도 감동을 주는 게임을 만들고 싶고 보다 더 현실감 있고 리얼한 풍의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패키지에서 온라인으로 발전해온 게임 산업. 이제 그 마지막 장입니다. 2016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게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온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는 약 3조 9천억 원. 4년 사이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게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게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제 고성능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 이제 PC에서 대형화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소형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도 뭐 3D 폴리곤을 갖다 이제 재생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랜선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LTE 속도로 그냥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니까 예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즐겨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되게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거든요. 저희 뭐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 PC 키거나 콘솔 기기를 키거나 이거보다 그냥 폰만 켜서 접속하면 언제든 쉽게 즐길 수 있고 또 좋은 게 일하면서도 그냥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요즘에 자동 기능이 많아서 켜놓기만 하면 이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한 조작법,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SNS 메신저를 통해 주변 사람과 경쟁하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층의 전유물에서 PC 게임 시대를 지나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눈부신 게임 기술의 변화를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할 곳은 없을까요? 여기 게임을 통해 따뜻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플레이룸. 이곳은 요즘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종합 게임 공간입니다. 보드 게임은 물론 온라인 PC 게임, 비디오 콘솔 게임까지 200여 종의 최신 게임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플레이룸을 운영하고 있는 박비 씨. 이곳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만큼 게임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게임 회사에 5년간 다니며 유명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녀.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참여했던 한 번의 봉사활동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회사를 나와 지금의 이 공간을 만들게 된 거죠. 제가 게임 회사 다니다가 우연히 봉사활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봉사를 나가게 됐고, 그때 봉사를 되게 조직적으로 잘하는 팀에 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게임을 그 거주하시는 시설의 장애인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일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열심히 하게 됐고, 그렇게 모두가 시작이 됐고요. 게임 공간은 마음의 장벽을 허문 공간이라고 해서 그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장애와 비장애인들 간에 이곳에 오면 누구나 장애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게임에는 장애가 없다는 모토 하나로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게임이 발달 장애인에게는
치료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천재라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게임 대장이죠. 박비 씨는 비장애인 손님에게 게임을 가르쳐주는 게임 대장으로 그들을 고용,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 저희는 다 같이 게임을 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정 내에서 불안감을 보이시던 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되게 저희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시는 그런 예도 너무 많아서 사실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시고요. 게임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엔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게임기가 등장해서 장애인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죠.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바로 볼링인데요. 여럿이서 즐기는 게임은 재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대방과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죠. 더불어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이 게임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형태가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직원분들이 사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저희 들어오는 비장애 고객들보다 훨씬 더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게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변화된 직무 교육이랑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공간에 들어오시는 비장애 고객들은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뭔가를 배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게임을 단순 놀이 이상으로 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 부르는데요.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지식 전달, 마케팅 등에서 게임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실제로 직원들은 게임 덕분에 장애 여부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사회성이 많이 향상됐다고 말합니다. 여기 와서 좀 이제 사람들 손님들을 접대하는 경험도 해보게 돼서 좀 약간 사람들과 많이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기회가 더 생긴 것 같은.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드 게임 하면서 노는 거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놀 때도 혼자서 놀고 혼자서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시대에 따라 천의 얼굴로 변신해온 게임. 게임의 역사는 한편으로 테크놀로지의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게임에 있어 하나의 혁신들로 기록되어 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기술과 게임의 동행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우리한테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는 게 게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많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게임만큼 또 쉽고 재미있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도 많지 않거든요. 게임의 역사는 이 IT 역사와 같습니다. 같거나 아니면 반발자국 정도 이 게임이 좀 더 먼저 나가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첨단 AI 기술이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되면 정말 사람과 그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 인터랙티브를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지금. 먼 미래에 가상과 현실이 하나 되는 세상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비슷한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 예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기대되는 게임의 행보. 부디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게임과 IT의 관계가 상생하기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